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영상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1. 다양한 생각과 정확한 말. 1. 문학의 다양한 해석. 저번 시간에 우리 수업을 하면서 소설의 줄거리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꽃신입니다. 먼저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소설을 수업할 때 항상 구성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발단이라고 하는 구성 단계가 인물이나 배경 등이 소개가 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꽃신이라는 소설에서 발단 부분의 내용을 보면 시장에서 꽃신장이를 보고 원한에 사무친 과거를 떠올리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개가 좀 길어서 전개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전개 1의 내용을 보면 꽃신장이의 부인에게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구혼하는 나의 모습이 나오고요. 전개 2는 꽃신장이 딸과의 결혼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나의 모습이 나와요. 소설에서 전개라는 구성 단계는 사건이 전개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면서 갈등이 이제 점점 고조가 되는 것. 그리고 소설의 구성 단계, 위기 단계인데요. 소설의 구성 단계에서 위기 단계는 전개보다 이제 좀 더 갈등이 고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꽃신이라는 소설에서의 내용은 백정집 자식이라며 구혼을 거절당한 나가 시리에 빠져 부산으로 떠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절정.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절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소설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꽃신을 보러 매일 시장에 오는 나는 한두 켤레씩 사라지는 꽃신을 보며 슬픔을 느껴요. 마지막 소설의 단계인 결말 부분인데요. 갈등이 모두 해소가 되고 소설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첫눈이 내린 날 꽃신장이와 딸의 죽음을 전해들은 나의 모습. 이게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모든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되면서 소설이 끝을 맺게 되죠. 이 소설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로 나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소설은 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나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는 인물은 백정집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꽃신장의 딸을 좋아했던 인물이에요.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육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구혼을 거절당한 후 부산에서 많은 돈을 벌지만 시련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꽃신장이의 딸을 그리워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꽃신장이와 꽃신에 대한 애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절당한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시련의 상처 때문에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애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갈등하는 이 소설에서 가장 갈등을 이루고 있는 인물 꽃신장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텐데요. 꽃신을 만드는 가업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백정이 천한 신분이라는 인식 때문에 나의 구혼을 모욕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소설의 내용 30쪽을 살펴보면 꽃신장이라는 인물이 나가 청혼을 했을 때 그 청혼을 거절하게 되는데 그 거절의 이유가 백정이라는 천한 신분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나오거든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꽃신장이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지만 변화하는 세태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 바로 꽃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봅시다. 나와 꽃신장이가 갈등을 하고 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꽃신이 다 팔리기 전에 꽃신을 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사지 않아요. 왜냐? 실연의 상처와 슬픔이 되살아날까봐 두려워 머뭇거리죠. 그래서 소설의 맨 앞부분에 보면 항상 장터에 나와서 꽃신을 먼 발치에서 살펴보면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나의 모습이 보여요. 꽃신이라고 하는 소재는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꽃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소설의 주인공인 나에게 있어서는 꽃신장이의 딸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꽃신장이 딸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상처와 미련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꽃신을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꽃신을 쉽사리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꽃신은, 꽃신장이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그 자체와 자부심을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꽃신장이가 지키려고 하는 전통적인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소설의 작품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갈래는 현대소설이에요. 시대상으로 봤을 때 현대에 쓰여진 소설이라 현대소설이고요. 분량상으로 봤을 땐 짧은 소설이죠. 단편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설의 주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더 많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신에 얽힌 이루지 못한 애틋한 사랑이라고 주제를 생각을 해봤을 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이거는 무슨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주제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전통과 정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이 소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인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시간이 현재, 과거, 먼 과거, 과거, 현재 이렇게 순환되는 구성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공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감정이 꽃신을 매개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무슨 관점으로 바라봤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백정 꽃신장이와 관련하여 신분차별 및 전통 소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건 이제 특징으로 본다면 이거 역시 이 소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마지막, 전통적인 소재인 꽃신을 제재로 하여 우리 민족의 정서를 서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것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생각해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어떤 관점으로 이 소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내용이 이 소설의 주제인가, 특징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앞에서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를 공부하면서 네 가지 관점 공부했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오늘 세 번째 동영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